네, 안녕하세요. 베어스볼입니다. 자, 머니볼 두산편 시청하신 야구 팬들의 반응 글을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 이제 뭐 그 포탈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어떤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달려지지 않아서 참 이런 팬들의 어떤 반응, 물론 이제 악플은 배제해야겠지만 뭔가 이제 선플이라든가 이런 어떤 반응들,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없어서 좀 그런 것들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댓글을 달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네. 뭐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예,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다시 이제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유튜브에서 모니볼에서 이제 또 두산 팬들, 주로 이제 두산 팬들이시겠죠? 예, 팬들 분에 대한 어떤 야구 반응을 짧게 짧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어, 두산에 대한 어떤 팀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먼저 여기 한번 옮겨 봤는데요. 자, 두산은 미라클. 그렇죠. 네,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미라클.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시리즈 7년 연속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뭐예요? 강팀 DNA가 있다. 아무리 옛날에 왕조라 하더라도 어, 이 한국 시리즈를 7년 연속 가는 팀들이 여태까지 나왔지 않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불멸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뿌듯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갔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타팀과는 뭔가 차별화된 1군, 2군 시스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어, 어,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2군 시스템이 있는 이제 이천에서 근무를 했고 현장에서 또 2군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2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선수들이 성장해 간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이제 팀들이 그런 어떤 두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2군 시스템을 보면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에 애정을 쏟아왔던 그래서 이제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두산과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2군 시스템을 만든 팀과는 아직까지는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2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2군 시스템을 운영해야 했던 능력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2군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훨씬 저는 두산의 차별화된 팀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두산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팀으로 경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선수들이 모여져서 낼 수 있는 어떤 팀으로서의 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두산은 그냥 단순히 한 선수의 어떤 기록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KBO 탑이다. 저는 이게 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여러분께 이제 여기 이제 기사글을 올린 건데 이게 왜 어떻게 탑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산이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선수단을 운영했던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두산 프런트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KBO의 탑이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썼던 팀들은 알 수 없는 두산만의 어떤 운영의 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체 내에서 선수들 간의 아주 선의 경쟁이 아주 이제 우리 두산만의 어떤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훈련량은 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팀에 있다가 우리 팀에 온 선수들은 다 훈련량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훈련량이라고 하는 게 시켜서 하는 훈련량이 아니라 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이제 선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두산만의 이제 특유의 이제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어떤 또 두산의 운영이 KB의 탑이라고 한 것이 자 여기서 이제 믿고 보는 두산 프론트라고 이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이제 두산 불펜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킬라인 이후로는 그 두산 불펜이 안정적으로 시작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점수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역전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석점차 승부를 그 석점 차로 앞서고 있었을 때 이 승리 상황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팬의 이제 간절한 마음이 여기 이제 이 댓글에 적혀 있습니다. 네. 올해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만큼 한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 불펜이 안정화돼 있는데 라고 생각한 시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고 있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팀, 질 것 같지 않은 팀, 또 이기고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팀의 어떤 문화가 올해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전망에 관한 댓글이었습니다. 자, 솔직히 두산전력은 한 5위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5위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판적인, 좀 이렇게 좀 네. 5위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직장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리그에 우리 이 한국 리그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이제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선수로서 이제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적에 순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번 그 탑 5에도 이제 5위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건 뭔가 상향 평준화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는 글쎄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무튼 그렇게 상향 평준화된 느낌은 받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굉장히 좀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두산의 성적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위 내지 4위 정도를 보고 있고 저는 그 이상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자, 가을 야구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력은 지난해보다 강해졌다. 네, 그렇죠. 굉장히 안정화되고 강해졌다. 근데 이제 타격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박건우 선수가 빠져나갔으니까 타격 면에서는 상위 타선을 채울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빈약해 보인다. 네, 그리고 3할을 칠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전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100%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허경민 선수라든가 특히 정수빈 선수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페넌트 레이스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존의 선수들의 성적 외에 앞으로 성장할 선수들이 낼 성적 우리가 보지 못한 선수들,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선수들이 낼 성적까지 우리는 기대치로 반영한다면 저는 작년보다
월등히 뭐 타격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 타격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두산은 전혀 안 불안합니다. 이거는 이 프런트라든가 현장에 있는 코치 감독들의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전해집니다. 굉장히 좀 더 기대가 되는 듯한 이 뉘앙스를 전해줘서 뭐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한다면, 네, 정도로 본다면, 그래서 한 최소한 4, 5등 정도로 봅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3, 4등 정도로 보는 게 객관적. 그렇지만, 네, 우리 이제 선발진의 이제 안착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면 뭐 1, 2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위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전문적으로 써주셨는데요. 댓글을 강진성 선수가 2번 타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밀어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우타자면서 밀어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강진성 선수가 2번 타자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요건 뭐 뚜껑을 열어봐서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타선 중에서도 2번 타자가 가장 공성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페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박건우 선수 자리인 3번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에서 그렇다면 페르난데스 선수의 자리인 2번 타자가 지금 비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마도 강진선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마 2번 타자에 적합한 선수를 찾기 위한 일련의 이제 타선 변경은 있을 거라고 보겠고요. 예. 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1, 2번 라인이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강진선 선수도 굉장히 유력한 2번 타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투수 중에서는 이제 5선발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선발은 꾸려졌지만 이게 이제 이 5선발로서 지금 딱 안착이 되느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탁 선수가 이제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페넌트레이서에서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역시 스탁 선수가 이제 2선발로 안착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이영하 선수가 있는데 이영하 선수도 뭐 관건이다. 이영하 선수가 이제 4선발로 이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영하 선수도 그렇고 곽빈 선수도 그렇고 곽빈 선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다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수는 이제 미란다 선수하고 최원준 선수는 이제 상수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변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변수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네,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다라고도 이제 보겠고요. 그리고 박신지 선수가 이제 폼이 올라오기 때문에 6선발도 가능하다. 네, 저번에 이제 그 시범 경기 이전에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박진지 선수도 6선발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장원준 선수가 물론 이제 불펜의 한 자리 원포인트 또 이제 한 이닝을 책임지는 선수로서 잘 자리매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장원준 선수가 이 6선발 라인에 박신지 선수와 함께 이 예비 선발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롱 릴리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불펜에서는 이제 임창민 선수와 이제 김지용 선수의 영입이 신의 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저도 공감합니다. 이 임창민 선수와 이제 김지용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홍건희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김강률 선수가 딱 받쳐주니까 굉장히 불펜 라인이 뎁스가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박지국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 아마 이제 우리 이제 후반기 정도에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짜 과거에 킬 라인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강 불펜을 기대해 봅니다. 진짜 불펜이 구멍이 아니라 불펜의 힘으로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그 해가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요. 충분히 그럴 때는 이제 8년 연속 한국 시리즈 올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강진성 선수와 이제 김인태 선수가 이제 예상 이제 이렇게 성적을 적어주셨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인태 선수의 이제 타격의 재능을 봐서 뭐 3할 이상도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스탁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스탁 선수의 이제 최대 장점은 이제 빠른 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변화구가 잘 안 된다면 빠른 구속에 이제 그 직구를 결정구로 쓰는 선수 써도 저는 뭐 워낙 그 직구의 경쟁력이 있다면 네. 변화구가 조금 안정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구로서도 일정 부분 어떤 선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스탁 선수가 뭐 물론 이제 직구만 던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 아직 변화구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직구만큼은 확실하다. 예, 확실하다. 그래서 상수인 직구를 가지고 네,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네, 최소한 1선발은 아니더라도 2선발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읽어볼 만한 같이 공유할 만한 댓글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탄 화이팅!